차가 당장 안 멈춰도, 핸드폰 화면이 살아있어도,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지금 막 정상처럼 보여도 도시는 이미 멈추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MP의 본질은 한 기계가 고장난다가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고 통신으로 연결된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MP가 오면 전기차는 멈출까? 스마트폰은? ATM은? 엘리베이터는?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길 겁니다. 그날 당신은 무엇부터 못하게 될까? 밤 8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퇴근길입니다. 도심 도로 위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고, 누군가는 전기차로 귀가 중이고, 누군가는 지하철에서 쇼츠를 넘기고 있고, 누군가는 편의점 ATM에서 현금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그 순간 서울 상공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이 지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폭발음이 먼저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창이 일제히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손에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휘청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궁금해할까요? 아마 이겁니다. 내 차 멈추나? 특히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전기차는 전자장비 덩어리잖아. 그럼 EMP 오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연기관 차는 버티고 전기차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건 영화 같은 오해입니다. EMP가 오면 모든 전기차가 동시에 멈춰서 도로가 한순간에 주차장이 된다. 이건 보기엔 강렬하지만 근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 실험 자료를 보면 차량은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예 별 이상 없던 차도 있었고, 계기판 이상처럼 일시적 문제만 보인 차도 있었고, 주행 중 엔진이 멎은 차도 있었습니다. 즉, 정답은 무조건 다 멈춘다가 아니라 어떤 차는 버티고 어떤 차는 이상 반응을 보이고 일부는 멈출 수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현대 전기차는 EMP에서 몇 퍼센트 멈춘다 같은 깔끔한 공식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추론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인버터, BMS, 각종 제어기, 통신 모듈, 센서, 화면, 충전 시스템까지 전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취약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자동차는 원래부터 전자파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고, 한국도 자동차의 직접 제어 기능과 보호 기능에 대해 전자파 내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고 해서 EMP 오면 무조건 죽사라고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가 살아남느냐보다 차를 계속 굴릴 수 있느냐입니다. 설령 당신 전기차가 멀쩡해도 신호등이 죽고 교통관제망이 흔들리고 충전기가 먹통이 되고 결제가 막히고 통신이 끊기면 그 순간부터 그 차는 정상 차량이 아니라 제약이 걸린 탈것이 됩니다. 주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시간 정보가 없고, 충전소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고장 경고가 떴을 때 원격 진단도 안 되고, 심하면 충전 자체가 멈춥니다. 즉, 전기차의 공포는 바로 멈추느냐 보다 이후 몇 시간, 몇십 시간이 지나며 이동 자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연기관 차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차니까 괜찮겠지.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주유소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펌프가 돌아야 하고, 결제가 돼야 하고, 재고와 운영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EMP 상황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대결 구도로 보는 순간
오히려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문제는 차종보다 도시 시스템 전체입니다. 다음 질문. 스마트폰은? 이건 더 많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문제입니다. 정전이 나도 사람들은 일단 핸드폰부터 봅니다. 전원이 켜지는지, 데이터가 되는지, 문자가 가는지, 가족에게 연락이 닿는지. 여기서도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살아있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핸드폰은 손 안에 작은 컴퓨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바깥 네트워크의 말단입니다. 단말기가 살아있어도 기지국이 흔들리면 통화가 안 됩니다. 기지국이 살아있어도 백홀망이나 전력이 흔들리면 데이터가 무너집니다. 전부 부분적으로 살아있어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전화를 걸면 망은 순식간에 포화됩니다. 실제 EMP 커미션 분석도 유선보다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기지국 백업 전력 한계와 수동 복구 필요성 때문에 영향이 분단위가 아니라 1단위로 길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핸드폰 자체의 생사만 볼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통신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당신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63%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알림창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안 갑니다. 전화 연결음이 이상합니다. 인터넷은 무한 로딩입니다. 지도 앱은 위치를 잡지 못합니다. 뉴스 앱은 새로 고침이 멈춰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손에 기계는 있는데 세상과 연결은 끊겼구나. 현대인에게 이건 배터리 0%보다 더 큰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단순 기기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확인하는 창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위치, 계좌, 잔액, 교통, 상황, 회사 공지, 병원 연락, 재난 알림, 이 모든 게 주머니 안 기계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EMP가 무서운 이유는 핸드폰을 깨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 ATM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공포는 꽤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잠깐 못 몰아도 버틸 수 있고 핸드폰은 잠깐 안 돼도 버틸 수 있지만 돈을 못 쓰는 순간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는 현금 없이도 거의 다 삽니다. 카드, 삼성페이, 간편결제, 앱 송금, QR 결제. 그런데 이 편리함은 전산, 통신, 전력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만 봐도 지급결제 시스템은 전산장애, 통신장애, 전력 공급 중단 같은 운영 리스크에 민감하고 국내 ATM 서비스도 스마트폰 앱과 더 촘촘히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편리해진 만큼 전산통신 의존도도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EMP 커미션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금융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ATM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전자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면 현금 경제로의 단순 복귀조차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당신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꺼낼 수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의점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는데 화면이 멈춥니다. 은행 앱은 접속 불가입니다. POS 단말기는 먹통입니다. 카드 승인이 지연됩니다. 점원도 모릅니다. 손님도 모릅니다. 이 순간부터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쓸 수 없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집착하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은 구식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잔돈은 부족해지고 거스름돈이 모자라고 재고가 줄고 유통이 흔들리면 현금만으로도 해결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하지만 초기 몇 시간, 몇십 시간은 ATM과 카드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공포의 속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는 이건 서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낮은 도시가 아니라 수직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0층, 20층, 30층,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용 빌딩. 서울 시민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이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EMP 오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답은 단정이 아니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승강기에는 전자파적 합성, 내성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도 국립전파연구원 기준과 시험 방법 체계가 있고 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에 해당 표준이 적용됩니다. 즉, 애초에 승강기는 전자기 환경을 전혀 고려 안 한 채 만들어지는 장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그러니까 EMP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EMC 기준과 극단적 HEMP 시나리오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 전력 제어 시스템, 안전장치, 통신, 유지관리 체계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상황이 오면 엘리베이터 그 자체보다 건물 전체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정전이 오면, 제어가 이상하면, 안전 모드가 걸리면, 관리실 통신이 안 되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아니라 정지하는 쪽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는 서울 시민에게 아주 현실적인 재난이 됩니다. 20층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유모차를 든 부모, 무릎이 안 좋은 노인, 짐이 많은 사람, 환자가 있는 집. 서울에서 엘리베이터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제는 갇히냐 안 갇히냐보다 수직 이동이 끊겼을 때 생활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로 봐야 합니다. 물이 문제되고, 배달이 문제되고, 외출이 문제되고, 귀가가 문제되고, 고층 거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EMP 오면 전기차는 멈출까? 스마트폰은? ATM은? 엘리베이터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는 전부 동시에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달리더라도 충전, 교통, 통신, 결제 문제로 이동 자유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말기보다 네트워크가 더 문제입니다. 켜져 있어도 안 되는 상태가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ATM은 현금 인출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전산통신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접근 못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단독 문제가 아니라 건물 시스템 전체 문제입니다. 정지 자체가 곧 생활 재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EMP는 개별 기기를 하나씩 죽이는 사건이라기보다 도시의 연결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가깝다. 자동차와 충전소의 연결,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연결, ATM과 은행망의 연결, 엘리베이터와 건물 제어의 연결, 카드와 승인망의 연결, 지도와 위치 정보의 연결, 신호등과 교통관제의 연결. 이 연결들 중 몇 개만 끊겨도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동시에 끊기면 사람은 그걸 불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장면은 전기차 한 대가 멈추는 장면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장면은 이겁니다. 당신은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은행 잔액도 있습니다. 집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비가 안 뜹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ATM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아, 고장난 건 기계가 아니라 도시구나. 우리는 평소에 도시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본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전기 흐름, 정보 흐름, 사람 흐름, 돈 흐름, 물류 흐름. EMP는 그 흐름을 한꺼번에 흔드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기차는 멈출까? 이것만 물으면 밤만 보는 겁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전기차가 안 멈춰도 나는 정말 이동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살아있어도 나는 정말 연락할 수 있을까?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나는 정말 쓸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도 나는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네 질문에 모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순간, 그때부터 EMP는 영화 속 설정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EMP가 무서운 건 전기차를 멈출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믿었던 연결들을 하나씩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길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폰은 켜질지 몰라도 연결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꺼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집엔 돌아갈 수 있어도 올라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도시는 더 이상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버티기 시험장이 됩니다.